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돌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카이아 코인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요즘 일본이 라인을 강탈해 가려고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카이아 코인 유저분들이라면 지금은 뭐 클레이튼, 핀시아, 뭐 홀더분이실 텐데 뭐 오는 6월 달에 통합이 되니까 그냥 합쳐서 카이아 코인 홀더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녹놓고 있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요즘에 뭐 매체상으로도요, 여러 기사들 속에 카이아 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자분들의 어떤 그런 글들도 많이 보이고 우리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타이밍도 됐죠. 타이밍도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덧붙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회사들 있잖아요. 라인 야후에. 근데 라인 넥스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조금 그나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 핀시아 재단과 관련이 있죠. 핀시아를 개발한 것이 바로 라인넥스트입니다. 라인넥스트. 그리고 NFT 플랫폼, 도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다. 우리 코인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다. 뭐 근데 이것이 그러면 일본 야후가 라인 야후가 넘어가면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 이 라인 넥스도 일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냐, 직접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는 업체인데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데요. 이 라인 넥스트는 좀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이죠. 최대 주주가 바뀌었죠. 크레센도라고 이 사모펀드 업체인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1%의 주식, 이런 51대 49 이런 개념으로 한 주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넥스트는 일본 야후, 라인 야후 이쪽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경영권, 왜냐하면 주식이 더 많거든. 이 라인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머지 업체들이죠. 라인과 관련된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분 구조가 다 일본 쪽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라인 플러스 우선 대표적이죠. 라인 야후의 한국법인이 한국법인, 라인의 한국법인. 이 라인 플러스가 좀 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파이낸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메신저, 라인 메신저로 뭐 모바일 페이를 하고 결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것이 금융 플랫폼. 이게 라인 파이낸셜이고, 그 다음에 IPX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캐릭터들, 네이버 캐릭터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운영하는 업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업체의 현재 이사의 구성은 아직 이제 조정이 이루어가기 전이까지 넘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현재 상태로 보면은 당연히 한국인의 이사의 구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전원을 갖고 있거나 혹은 절반 이상이다. 현재는 괜찮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내용이 있다. 뭐냐면 소프트뱅크의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넘길 경우에 라인 플러스 앞에 언급했던 요거죠. 자, 라인 계열사의 지배권도 함께 넘어가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앞서 제가 이 첫 장에서 말씀드린 라인 넥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크레센도라는 사모펀드 업체가 주식의 최대 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뭐 이사의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요. 결국에는 라인 플러스, 라인 파이낸셜, 그 다음에 IPX, 그죠? 이런 것들은 라인 야후가 100% 지분을 보유한 Z 인터미디어트의 계열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라인 야후가 일본 쪽으로 만약 소프트뱅크로 넘어갔다 경영권이 그러면은 요 라인 플러스, 라인 파이낸셜, IPX 요거에 대한 이사의 구성의 측면에서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뭐 순진하게 그래도 뭐 그동안에 해온 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겠냐 이거죠. 먹을 수 있는데 왜 액션을 안 취하겠냐. 그래, 우리가 이제 라인 야우는 먹었으니까 뭐 한국 쪽은 그래 그냥 그대로 유지해 라고 선행 어떤 뭐 양보를 하겠냐 이거죠. 양보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부분이냐 이거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먹을 수 있는데 충분히 권한이 있는데 안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라인 야후의 지배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회사인 라인 플러스도 지금처럼 이사를 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많이 달렸고요. 결국에는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앞서 얘기했던 라인 넥스트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주식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쪽 계열이 요거는 괜찮을 거다 라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쪽은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카이아 코인, 카이아 재단 이런 측면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일본 쪽의 시장을 만약에 라인 야후가 장악하게 되면 일본 쪽이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동남아 시장도 있잖아요. 우리가 동남아 시장 카이아 재단에서 그동안에 뭐 한국 계획 뭐 2.5억 명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2억 5천만 명의 어떤 잠재적 유저 뭐 자산 승계 뭐 이런 거 100%의 자산 승계 이런 여러 가지 발표 내용들을 우리는 목격을 했죠. 들었고 또 여러 언론의 매체에 또 올라와 있고 발표 내용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자 일본 쪽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럼 동남아 쪽이라는 부분도 좀 요즘 나오고 있는 개념이에요. 동남아 쪽을 분리할 수 있냐 이런 또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카이아 재단 입장에서도요. 일본 쪽이 만약에 뭐 일본 쪽에 대해서도 카이아 재단은 분명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괜찮다라고 하지만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걱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을 내주고 그러면 동남아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자, 분리가 가능하냐 한마디로 이거죠. 그런데 라인 야후, 라인 야후. 라인 야후가 일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라인 야후에 그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예를 들어 동남아 지역들, 그 라인 야후의 그럼 입장 뭐냐? 당연히 분할 예정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굳이 우리가 왜 내주냐 이거죠. 동남아를. 라인 야후를 먹었는데 동남아도 우리 거다. 당연히 그러겠지. 동남아도 지금 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유저들이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대부분의 유저들이 라인을 쓰고 있거든. 근데 이 동남아 시장 키워놓은 거 그러면 그래 한국이 뭐 그래도 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으니까 동남아는 내줄게 라고 선뜻 하겠냐. 왜 그러겠냐 이거죠. 할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왜 내주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이 우리 카이아 코인에 자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일본이 안 되면 그래도 나머지 시장에서라도 어떤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자유롭게 이렇게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도식화하면요. 우선은 카이아 쉽게 생각하면 카이아라는 이 코인 생태계가 자 일본도 될 수 있고 동남아도 될 수 있고 혹은 안 될 수 있죠. 그럼 최소한 동남아라도 혹은 둘 다 안 될까? 뭐 이런 어떤 최악의 수도 있는데 그러면 라인 관계자 있잖아요. 이 라인 관계자 매체상에 라인 관계자라고 나왔습니다. 명칭이 이 라인 관계자라는 것이 이 기자분께서 일본 라인, 일본 쪽의 소식이냐, 일본 라인 쪽이냐, 한국 라인 플러스의 라인 쪽, 우리 쪽의 라인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그냥 라인 관계자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일본이든지 한국인지 모르겠는데 이 기자분께서 라인 관계자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 라인 관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카이아 재단은 자 네이버와 라인과 지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유는 뭐다? 지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제3자, 제3의 그냥 기업이다.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그냥 외부 업체다. 그리고 파트너십을 맺어놨다.
뭐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저는 이 멘트를 보면서 오히려 지분관계가 없어서 사업에 문제가 없다 보다 지분관계가 있는 것이 사업에 오히려 더 유리한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지분 참여가 됐거나 이해관계가 섞여 있던가 그래야지 또 좋은 게 아닌가? 지분관계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주장은 뭐냐면 재단 측의 주장은 완전 별개다 이거예요. 그쪽이랑 네이버나 라인 야후나 소프트뱅크나 우리는 전혀 섞인 게 없어. 우리는 그냥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영위하는 사업체야.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파트너십 좀 맺어놨고 우리는 그냥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별개다. 자, 근데 이 멘트에 대해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카이아 재단 뭐 임원진들이나 직원분들이나 어찌 보면 이분들도 다 뭐야? 피해자죠. 이분들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모회사인 네이버의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잘 해보려고 어떤 야심찬 그런 어떤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합치기로 하고 이렇게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도중에 카이아 코인이 나오기도 전에 중간에 네이버 사태가 터진 거 아니에요.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라 할 수 없죠. 유저분들도 이렇게 돼서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악영향을 미쳐도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재단 관계자가 완전 별개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완전 별개다. 문제 없다. 결국에는 문제 없다. 노 프로블럼이에요. 노 프로블럼. 이렇게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본다.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표현했으면 우리 카이아 재단의 앞으로의 행보에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하든 이랬을 때 유저들이 그리 너희 못났다라고 비난을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비난하겠어요. 그냥 운빨이 없는 거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주변 상황이 변하잖아요. 주변 상황이 변화. 우리가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 수출하려고 해도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뭐 코로나 사태 예를 들면 뭐 그런 개념과 비유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런데 완전 별개라고 스탠스를 취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멘트에 대해서 이 멘트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듣고 우리 카이아 재단의 블록체인 사업은 네이버의 사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취지. 그렇다면 이 멘트를 듣고 누군가는 기존의 홀더분들이 팔려고 했다가 라인 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팔려고 했다가 그래 좀 더 지켜보자. 재단 입장이 이러니까 재단의 주장이 이러니까 홀딩하는 분들이나 혹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코인 가격이 재단이 괜찮대. 그러면 좀 더 사볼까? 이 재단의 어떤 입장을 보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안 팔거나 혹은 매수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이 재단의 어떤 이 스탠스가 잘 풀리면 말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우려된다 이거예요. 그동안 재단이 요번에 출범 과정을 겪으면서 항상 중간에 사이사이에 항상 그 언론을 통해서 밝힌 내용의 발표가 뭐냐. 자산 승계잖아요. 자산 승계. 자산 승계가 뭐예요? 네이버의 플랫폼 메신저 포함해서 잠재적인 유저 수 2.5억 명. 이거 항상 나오죠. 기사에. 이거에 대해서 그 플랫폼의 어떤 기능들, 그 다음에 IP나 뭐나 이거에 대해서 100% 이런 표현을 썼어요. 100% 자산 승계하겠다. 그래서 온 블록체인, 온체인상으로 올리면서 유저를 유입하겠다. 이게 모토잖아요. 지금 핵심이고.
그죠?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구석이 2.5억 명의 유저층, 그리고 자산 승계라는 부분.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있어서도 걱정하지 말라. 우린 별개다. 라고 안심시켰다는 얘기죠. 재단 측에서. 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지금 상황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장담 못하겠다. 이런 스탠스가 아니다 이거야. 예, 이거를 진짜 만약에 그냥 고지고대로 100% 그냥 믿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 그렇죠. 그렇게 재단 말대로 그렇게 되겠지. 라고 믿으면 좋을 텐데 혹시라도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왜냐하면 돈이 걸렸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재단과 말과 재단의 어떤 입장과 다르게 흘러가고 나중에야 나중에야 이거 잘 안 될 것도 혹은 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표현한다면 나중에 뭔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뭐 우리도 몰랐어요. 예, 이렇게 하기가 좀 100% 그런 책임을 회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예, 그냥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단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야. 이 사태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냥 유저분들을 그냥 다독이고 걱정하지 말게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현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근거 없이 그냥 우리는 괜찮다라고 그냥 딱 픽스를 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입장,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닌데 이거를 다 디펜스 하려고 한다. 선의의 거짓말은 뭐 거짓말 표현을 쓰고 그렇지만 선의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도 좀 다독이려고 지금 시작이니까 동요하지 말도록 그렇게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을 내뱉었어요. 지금 언론상에 이제 쭉 기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단의 그런 어떤 입장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기자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고요. 카이아 재단 문제 없을까요? 이제 물어봤겠죠. 그것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 없다. 우리는 별개다. 파트너십을 체결한 우리는 별개 블록체인 업체다. 그래서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허나 문제가 만약에 진짜 나중에 크게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100% 우리 책임은 아니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또 나중에 입장을 발표하면 그것은 좀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카이아 재단의 임원이나 혹은 직원분들, 그 회사 관계자분들의 어떤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투명하게 얘기하면 돼요. 뭐 필터링 뭐 이런 거 없이 지금 상황에 먼저 매를 맞든 예를 들면 뭔가 낌새가 안 좋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다라면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말씀을 하셔도 유저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겠냐. 재단 관계자들을. 여러분들은 노력한 거잖아요. 노력했는데 주변 상황이 이렇게 맞춰주지는 못했어. 그렇게 딱 처음에 잡고 가야 나중에 뭐 이제 막 이렇게 그냥 크게 부풀렸다가 나중에 그냥 쪼그라드는 것보다 쪼그라든 상태에서 이렇게 부풀려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